안녕하세요. 코리아 경제TV 해외 선물 로드아이 가이드 방송입니다. 자, 오늘 죄송스럽게도 오후 시간에 교육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후회 안 하시게끔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과 제가 매매 연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추세와 여러 가지 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창이 나스닥 100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오전에 봤을 때 대비해서 올라가는 11,829포인트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이 구간에서 마지막 봉,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봉에서 보면 아래 꼬리를 달고 빨간색 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11,960포인트, 12,000선까지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코로나가 프랑스, 인도,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서 계속 재확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제를 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이 구간에서 단기 조정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힘이 더욱더 실리겠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다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상승을 할 거고 11월 3일 날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느냐, 공화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예측함에 따라서 이 해외 선물들 각 상품의 방향성이 정해질 건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게 어찌됐든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다 경기 부양책을 무기로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증시에 부각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나스닥이 됐던 S&P가 됐던 분명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로다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대응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0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분봉상에서 보니까 교차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죠. 이렇게 상승 추세선 이어가고 있고 아래 꼬리를 전에 봉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렸고 이런 모습을 그려주면서 상승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습이 있는데 부담이 되는 구간이 어디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이 구간 11,892포인트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 밑으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 후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 포지션 잡고 어디를 목표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목표가 잡는다고 하면 12,000포인트, 11,950포인트 이 구간대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면 현재
11,900포인트잖아요. 11,890포인트를 손절선으로 잡음으로써 상승했을 때는 내가 이 구간까지 수익을 볼 거다. 자, 위로 매수 포지션 잡는다고 봤을 때 훨씬 그 가격 폭이 크죠. 자, 이 구간에서는 짧죠. 이런 구간들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아무리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세와 가격 지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드신 부분이 적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매매를 해오면서도 보셨다시피 계속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절보다도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구간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자, 15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봉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지지가 됐어요. 지지가 되고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11,874포인트에서 지지받고 위에 상단 이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900선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여기에서 지지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심리가 다소 진정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오히려 전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코로나와 경기 부양책이 안 될 거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면 어때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죠. 금리를 더 인하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동결을 한다던가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기 부양책에 힘이 더 실리고 그 규모 자체도 힘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고 하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셨는데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하면 이 구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나는 짧게 손절선을 잡을 거다. 그러면 이 구간 11,885포인트 구간까지 11,885포인트 요 구간이 손절선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포지션을 잡으면서 들어가시자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위에 아래 꼬리보다 위에 꼬리가 조금 더 길죠. 길면서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시간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짧게 5분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봉을 보니까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잡혔는데 이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추가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구간대 11,895포인트 이 구간대가 손절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구간대에서 매수 포지션 잡는다고 하면 이 상단에 11,920포인트까지 바라보시고 청산을 해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 스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크루드 오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크루드 오일 보니까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나스닥과 반대로 현재 크루드 오일의 흐름은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빠지고 있고 이 하단 부분에서 가격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추세 자체가 상승과 하락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엔 일일 변동성이 평균적으로 200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하 잡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이렇기 때문에 짧게 나는 5분봉, 15분봉으로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0분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 살펴보니까 그렇게 큰 조정의 흐름도 아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흐름에서 지지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40.65 구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40.65 이 전후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짧게는 40.79, 40.79면 얼마입니까? 40.80, 40.79 여기면은 벌써 10틱이에요. 10틱만 하더라도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해볼 만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5분봉이나 15분봉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신호가 15분봉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40.55에서 지지 후 반등이 됐는데 40.83에서 부딪히고 내려오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이렇게 조금 먹을 거냐? 아니면은 차라리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유지되는 거 확인을 하고 조금 더 강하게 지지가 된다고 하면 40.65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수 포지션 잡아서 40.80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거냐 이 부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큰 흐름을 보고 간다고 하면 15분봉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만큼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승은 내가 수익을 100틱, 50틱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런데 손절을 10틱에서만 제한을 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흐름에 따라서 전략을 이 추세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50틱이 목표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볼 거다. 그러면 최소한 한 20틱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로 흔들림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변동성을 지닌 해외 선물 상품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 구간 중요하겠죠. 지금 40.70을 돌파를 하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선 밑으로 깨고 잠깐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다시 고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관찰을 하시고요. 한 6시 정도 돼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다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흐름이네요. 네, 3분봉으로 보더라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하고 상승하고 이 40.83이라는 구간에서 계속 부딪히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매수 포지션 잡아서 가는데 40.80에서 이렇게 계속 부딪힌다. 가장 안정적인 건 40.80에서 매도 포지션 미리 잡아놓는 거고요. 아니야,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단기 조정을 주고 그 위로, 그 이상으로 뭐 41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 구간에서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 매도한다. 약수익으로 매도한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먹으면 열틱이죠. 그런데 조정한 다음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5틱이나 4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저는 어제 보여드렸던 그 스탑 기능을 손절선으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한 계약을 크루드오일 현재물을 월물을 이 구간에서 매수 진행을 할 겁니다. 매수 진행을 하면 저는 목표가가 어디가 되겠어요? 짧게는 40.80이겠죠. 네, 말씀드리고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선물은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더 관찰을 하시고요. 만약에 포지션이 내가 정한 구간에서 안 잡혀진다. 안 잡혀지면 더 기다리는 겁니다.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40.70에서도 충분히 지지 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변동성을 지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다소 높게 지금 매수 포지션을 잡아놨지만 체결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차라리 40.70이나 40.69에서 매수 대기를 저처럼 이렇게 걸어두고 관찰을 하시다가 체결이 된 이후에 로드아이가 그려지는 포지션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1분봉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0.79가 40.80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40.79로 잡혀져 있죠. 그만큼 굳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봉을 보고 어떤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수익은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겠다. 추세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내가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구간까지만 대응을 하시고 다음 내가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은 반등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체결이 안 됐어요. 안 됐고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그 스탑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흐름을 보면서 체결이 되는 상품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손절선으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금 현재 흐름이 너무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을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너무 급하게 대응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결과가 또 이렇게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빨리 쓰지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조차도 엄청 천천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천연가스도 워낙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어려울 듯 하고요. 크루드 오일이 그나마 빠르니까 크루드 오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왔었는데 지금 매매가 안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저 스탑이라는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하게 매수 포지션 잡겠습니다. 자, 매수 포지션 잡고 제가 양쪽에다가 한번 매도 포지션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탑을 제가 여기 스탑으로 해서 저는 76에서 잡았으니까 67, 좀 이거를 확실히 명확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능인지 여러분들께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아까 걸어두었던 40.73에다가 스탑을 걸어 둘게요. 매도 한 계약 스탑을 걸어 뒀습니다. 지금 매수 크루드오일 매수 한 계약 40.76에 진입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76에서 진입해서 77이기 때문에 10.00 수익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는 이따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손절 포인트로 스탑 기능을 걸어 둔 겁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능을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기능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높은 가격대에 들어갔고요.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손절로 해가지고 이 스탑 기능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다가 일부러 걸어뒀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빨리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네, 거의 40.74 이 구간에다가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40.74에다가 걸어두도록 할게요. 네,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려고 하다가 내려오질 않는데, 제가 그러면은 여기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을 빨리 저기를 하고 제가 청산을 한 계약해야 이거를 빨리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정가로 이거를 정리를 빨리 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또 빠지네요. 네, 여기에다가 걸어둬 볼게요. 지금 스탑으로 걸어뒀습니다. 네, 보셨죠? 확인되셨나요? 윤정은 회원님, 뭐 다른 회원님, 윤정은 회원님을 비롯해 다른 분들 지금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이 스탑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이 안 될 것 같거나 놓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예, 제가 다른 때는 매번 스윙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이 스탑 기능을 많이 안 쓰냐면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이 크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동성이 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0.58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터치하고 내려오고 터치하고 내려오고 터치하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터치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분명히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되는 봉차트들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상승 추세를 안 건드려요. 그런데 짧게 이런 부분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섣부르게 애매한 구간에다가 저 스탑 기능을 걸어 두잖아요. 그럼 잠깐 흔들리는 사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올라왔죠. 잠깐 흔들리는 사이에 체결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을 흔들면서 올라갈 때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손절만 하다가 정확한 수익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탑 기능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도 싶은데 저는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드아이가 실시간으로 계속 그려주잖아요. 저 스탑 기능은 내가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때, 이 구간에서는 내가 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겠어. 근데 그 이하로 했을 땐 내가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아. 그럴 때 하시는 게 스탑 기능이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선 그려졌죠. 이 위에서 과거의 추세선이 이 구간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어느 구간까지 흔들릴 거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지레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은 매수 포지션을 여기에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계속 흔들려. 그런데 뭐 큰 손익도 아니고 왔다 갔다 계속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내가 손절선까지도 잠깐 건드렸다가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런 구간까지 로드아이가 알려주는 구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품별로 주식이 됐던 해외 선물이 됐던 상품별로 가격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격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를 로드아이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어느 정도 해서 합당한 가격 구간에서 라인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 구간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스탑보다는 공격적인 거죠. 공격적인 거지만 수익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을 내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함으로써
손실 구간을 내가 인정하는 구간까지 적절한 구간에서 대응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40.83으로 선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추세가 여기에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털리겠죠. 매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상승 이후에 나오는 흐름들을 내가 확인하고 로드아이가 그려주는 추세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수익, 손절은 나가더라도 작은 손절,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수익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 궁금해 하신다고 하니까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회원님들이 로드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어디에서 잡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손절을 할 것인지, 수익 창산을 할 것인지, 이 부분 정해지면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이 기능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뭐든지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맞추어서 대응을 하고 내 수익을 우상향으로 점차 확대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매매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고요. 낮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어떤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에 여러 회원님들 중에서 위탁증거금이 뭐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교육을 하면서 정확하게 의미와 이 증거금을 활용을 해서 내 투자금을 증거금 기준에서 어떻게 잡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좀 더 안정적인 해외 선물 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해외 선물 종합 차트 실시간 거래소 상품 구분 에너지 잔존 만기 5라고 돼 있었어요. 어제는 6이었거든요. 이 잔존 만기일이 지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월물이 있잖아요. 월물을 다음 월물로 교체를 해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격 변동성도 어느 정도 감내가 가능한 거고 빨리빨리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 옆에 위탁 증거금 600 그리고 5불이에요. 605불이에요. 605불. 600만 불이 아니 600불. 605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그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한 730만 원 돈, 좀 여유 있게 750만 원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탁 증거금은 계속 이 변동성, 해외 선물의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그때 가격이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키움증권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거래 자금을 잡고 거래를 하셔야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이 각각 위탁 증거금이란 의미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교육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엔 5분봉에서 현재 이 흐름이 무너지면서 하락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전 시간에 교육 시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6시 현재 이 시간 기준대에서는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상승하는 과정에서 확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방향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윤정훈 회원님이 하나 이거 공지사항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키움증권에서 발표가 됩니다. 공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월요일날 다 사이트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섹터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서 다 띄워놔요.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확인만 하셔도 되고 어차피 그 해외 선물들 다 거래하실 거 아니잖아요.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만한 종목은 이렇게 다 보여진다니까요. 거래하시는 거 바로 옆에 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분봉으로 봤더니 딱 40.58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데 아직 상승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11,900포인트에서 유지가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잡기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여기에서 잡으신다고 하면 11,912포인트까지만 공략을 하셔라. 5분봉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3분봉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이 11,900선에서 유지가 돼야 위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무너진다고 하면 매도 포지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진입 구간이 애매해요.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짧게 대응하실 분들 아니시고는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나스닥과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9시 이후 그 변동성을 더욱 보일 거고 거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지선을 확인하기가 더욱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대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크루드오일 자체도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제가 스탑 기능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스탑 기능을.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각각의 추세선들을 훼손을 했지만 빠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15분봉이나 60분봉에서 1봉에서 큰 흐름을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나가시는 게 오히려 좋다. 그래서 스탑 기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전략을 로드아이를 통해서 정하셨다면 그에 맞추어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매매 과정에 있어서 스탑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들 또 하면서 저녁 시간대 매매 위주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상의 오류로 인해서 오늘 오전하고 오후 교육 방송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 그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줌으로 방송을 하는 게 더 명확하고 오늘 그 링크 주소 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전 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을 이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야 조금 더 습득력이 높아지실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인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 줌을 통해서 좀 더 유익한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